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3일 안으로 우크라이나를 항복시킬 줄 알았던 예상과는 달리 우크라이나는 30일이 넘도록 버티고 있고 오히려 러시아군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줘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군 장성급 7명이 전사했고 일부 부대에서는 부대원이 고의적으로 탱크를 몰아 지휘관을 치어 숨지게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의 사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불리해진 러시아가 동부 지역만 점령하고 이번 전쟁을 종결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러시아군은 기존의 우크라이나 전역 점령에서 돈바스 장악을 주요 전략 목표로 바꿨는데 이마저도 늦었다고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바스 반구는 거의 괴멸당했고 원래 기획한 돈바스 포켓도 지금은 많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마리우폴이 30일 동안 버텨준 덕에 러시아군이 돈바스 크림반도의 육상 통로가 연결되었음에도 이미 그 시간 동안 해당 방면 우크라이나군이 크게 집결해서 방어선을 재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강된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남부, 동부 방면의 러시아군 병력은 물론 물자 수송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멜리토폴을 거점으로 철도 수송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 공군이 멈추지 않고 동부로 작전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 러시아군이 장악하지 못한 제공권과 증강된 동부 우크라이나군, 개선되지 않은 보급로의 운용, 서부로부터 증원되는 우크라이나 예비대는 러시아로 하여금 돈바스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군이 얼마나 부실한지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깨지고 장비를 내주는 등 그들의 낮은 능력치를 인증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아조프 연대원들이 러시아의 BMD 2대를 격파하는 장면입니다. 심지어 마리우폴에서조차 러시아의 BMP-3가 완전히 박살이 났죠.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본 것과 같이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죠. 그들은 러시아군보다 뒤떨어진 장비를 가지고도 군인으로서의 뛰어난 역량과 효과적인 전술 등을 바탕으로 한 작전을 펼쳐 러시아군을 대파했습니다. 전사자의 수만 해도 우크라이나 측은 3,000명 이하, 러시아는 1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어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군사력 최강이라던 러시아군을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거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조차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분쟁으로 영토를 빼앗겼던 우크라이나는 이를 갈며 군사력을 강화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련 시절과 비슷했던 특수부대의 편제를 서방식으로 바꾸고 제블린과 신형 야간 투시경 등의 미제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 미군의 훈련을 받아 전술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었죠. 사실 우크라이나군은 2014년 이전부터 우수한 군대였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1993년 우크라이나 공군과 함께 훈련했던 미 144 비행단의 드류함의 중령은 오랫동안 통합된 방공망과 함께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파일럿의 역량이 평가절하됐다고 주장하며 그들이 굉장히 숙련됐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러시아군이 어떻게 싸울지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이 이미 뛰어난 능력을 가진 데다 현대전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해놓았던 덕에 전쟁 초기의 러시아의 파상 공세에도 우크라이나 공군이 이른바 키이우의 유령이라 불리며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전쟁을 통해 군대의 규모가 큰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고전하는 상황 속에서 벤 호지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정복 전쟁은 러시아의 공격 능력과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 중 어느 쪽이 먼저 한계점에 도달하느냐의 중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침공을 지속할 시간과 인력, 탄약이 러시아에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한 고위 당국자도 러시아군 전력이 90% 이하로 떨어졌고 방한 장비 부족으로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타 군사 전문가들의 진단도 비슷했는데요. 러시아군은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기도 크게 저하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상대방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화력을 쏟아붓는 소모전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뜻대로 되지 않자 러시아 측은 핵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 부의장이
자국 기반 시설이 공격을 받으면 핵 억제력이 마비될 수 있는 만큼 이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도 SNS에 서방의 경제 제재를 비난하며 러시아를 계속 압박하면 세계는 핵 재앙의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러시아를 대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한 가운데 러시아는 폴란드 국경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 외곽에 로켓을 4발이나 쏘아 올렸습니다. 이날 공격으로 연료 저장 시설이 파괴되었고 최소 5명이 다쳤다고 하는데요. 르비우 시내에 대한 공격은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폴란드에 머물고 있는 바이든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최근 러시아를 G20에서 퇴출시켜야 하고 푸틴이 권좌에 계속 남아있을 수 없다며 러시아의 정권이 필히 교체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발언한 바 있는데 그가 있는 곳 근처에 무기를 투하한 것으로 보아 서방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감정도 점점 극으로 치닫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사용을 들먹이며 전 세계를 겁박하고 있는 러시아의 추태에 전 세계가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